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워라. 혼자 이기지 마라. 지은이는 윌리엄 유리, 옮긴이는 이수정, 발행은 스몰빅 나이프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은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기고 지는 승패의 관점이나 얻고 뺏기는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인간관계를 승패나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대방은 싸워야 할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당면한 문제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지가 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지만 상대방을 동지로 생각하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유리는 전 세계 누적 판매 500만 부를 기록한 하버드 석학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파헤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쉽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문제와 싸우는 전략으로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5가지 전략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 논쟁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 선다. 세 번째, 거부하지 않고 게임의 틀을 바꾼다. 네 번째, 몰아붙이지 않고 다리를 놓아준다. 다섯 번째, 내 힘을 상대에게 실어준다가 그것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상사와 부하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친구 사이 등 어떤 관계라도 이 책에 제시된 원칙들을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에게는 18번째 낙타가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가 아닐까?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가 세계 최고 실력을 가진 인간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지만 만약 그 알파고에게 한 가족의 가장이나 회사의 팀장 역할을 맡기고 인간관계를 조율해 보라고 한다면 오래지 않아 에러를 남발하며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인간관계는 논리와 계산의 영역을 넘어선다. 바둑에서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무한대는 아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그 경우의 수가 무한대다. 그 무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논리적 능력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에게는 이 책의 3부에 나오는 18번째 낙타 이야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죽음에 임박한 한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17마리의 낙타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겼다. 첫째에게는 내가 가진 낙타의 2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물려준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무척이나 난감했다. 17이라는 수는 2로도 3으로도 9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수이기 때문이다.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세 아들은
그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노파를 찾아갔다. 그러자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낙타 한 마리를 가져가시게. 노파가 한 마리의 낙타를 세 아들에게 덧붙여 주자 이제 낙타는 18마리가 되었다. 18이라는 수는 2로도 3으로도 9로도 나누어지는 숫자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18마리의 2분의 1인 9마리를, 둘째 아들은 3분의 1인 6마리를, 셋째 아들은 9분의 1인 2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각자 9마리, 6마리, 2마리를 나누고 보니 모두 합쳐 17마리가 아닌가. 세 아들은 노파의 현명함에 감사하고 노파에게 남은 한 마리를 돌려주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그 해결 방안을 찾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아들 중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아들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가 사칙연산도 할 줄 모른다고 투덜대면서 계산불능, 에러, 바보 같은 단어만 남발했을 것이다. 우리는 18번째 낙타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협력할 때만이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가? 혹시 인간관계를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역시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의 핵심은 나를 버리고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이 책에는 관계의 핵심 원칙으로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5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인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원칙은 모두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다독이고 도와주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자신의 삼촌이 들려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한다. 윌리엄, 내가 하버드 법대에서 배운 것을 지우는데 자그마치 25년이란 세월이 걸렸단다. 하버드 법대에서는 우리 삶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는 사실만 중요하다고 배웠다. 하지만 나는 사실 못지않게 그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다는 걸 25년 만에야 깨달았단다. 너 역시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협상이든 분쟁 조정이든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없을 거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원칙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런데 원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5가지 원칙들을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매일 협상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루기에 애쓰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난감할 때도 많다. 예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지만 현실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노인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인의 전형적인 하루를 떠올려 보자. 아침 식탁에서 당신은 새 차를 구입하는 문제로 배우자와 논쟁을 벌인다. 당신은 이제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요. 회사에 출근한 당신은 상사와 아침 회의를 갖는다. 당신은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상사에게 설명하지만 상사는 이내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건 벌써 시도해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던 거 아닌가? 다른 대안을 가져오게. 당신은 점심시간에 새로 구입한 불량 토스트기를 환불받으러 간다. 하지만 가게 판매원은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그게 우리 가게 판매 수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 당신은 이미 구두로 합의가 끝난 계약건에 서명을 받으러 고객을 찾아간다. 그 계약을 따내고 동료들에게 한껏 자랑했던 당신은 이미 제조 담당 부서와 필요한 협의까지 마쳤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 미안합니다. 15% 할인을 받지 못하면 구매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켠 당신은 비행기가 납치되었고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이 승객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된다. 인질의 가족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미처 날뛰는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는 게 가능하긴 할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아이와 말다툼을 벌인다. 얼마 전에 구입한 딸아이의 휴대전화 요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딸아이에게 전화요금을 아껴 쓰라고 말하자 딸이 소리친다. 그러니까 요금제를 한 단계 올려달라고 했잖아. 친구들은 쓸 수 있는 통화량이 나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딸을 달래보려고 시도하지만 딸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뜻이 안 맞는 배우자, 고집 센 상사, 깐깐한 판매원, 까다로운 고객, 말 안 듣는 10대와 힘든 협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심지어 평상시에 마음씨 좋고 이성적인 사람도 협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루기 어려운 적으로 돌변하기 일쑤다. 협상은 시간만 잡아먹다가 우리에게 불면증과 위궤양이라는 선물만 안겨준 채 수렁에 빠지거나 결렬되기 십상이다. 넓은 의미에서 협상이란 쌍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룰 목적으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은 정식으로 협상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의견이 충돌되는 이슈를 논의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시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행위까지 협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잠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중요한 의사결정이란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나 가정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말한다. 그런 의사결정 중에서 우리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며 협상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거의 모든 경우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협상은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 모두에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협상은 공공 분야에서도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학교 이사회와 교원 노조 간의 대화가 결렬되고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다. 회사와 잠재 고객 간의 협상이 틀어져서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 우리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와 적성국가와의 회담이 무의로 끝나면 그 결과는 전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협상에 의해 규정되는 셈이다. 사람은 유연하게, 문제는 강경하게.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협상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협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협상이라고 하면 긴장감이 감도는 정면 대결이나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에서는 유연한 태도로 관계를 지키려 하면 자기의 입장을 포기해야 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할 대안이 있다. 바로 공동문제 해결 방식이다. 공동문제 해결이란 유연함과 강경함을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로 나누지 않고 이 둘을 결합시킨 개념이다. 즉, 사람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의미다.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협상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공격하자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좋게 옆으로 나란히 앉아 공동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면 대결 양상을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틀로 바꾸자는 말이다. 공동 문제 해결은 입장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간다. 쌍방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즉 서로를 대립하게 만드는 각자의 걱정, 욕구, 두려움, 희망 등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옵션들을 모색한다. 이렇게 틀을 바꾸면 효율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협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승진과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상사가 회사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협상이 곧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공동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상사는 당신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현재 연봉으로는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거나 경력을 쌓아가는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댈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방법을 함께 연구할 수 있다. 당신이 업무를 더 맡거나 회사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 모자란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고 그 융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내년에 승진을 약속받는 식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은 당신뿐 아니라 상사의 이해관계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다. 공동문제 해결은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며 불필요한 대립을 줄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그리고 더 협조적인 관계로 이끌어주어 서로의 미래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관계를 가로막는 5가지 장벽. 비관론자들은 공동문제 해결 방식이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동문제 해결 원칙은 서로 의지하고 상대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결혼 서약과 닮았다는 것이다. 결혼 서약과 공동문제 해결 원칙은 둘 다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 원리임이 분명하지만 스트레스와 제약, 유혹과 혼란이 난무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말처럼 쉽게 실행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당신도 상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인내심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서로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결국 선의로 출발한 협상은 치열한 감정 싸움으로 번져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 대결 양상을 띠거나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으로 귀결된다. 현실 세계에서는 합의를 방해하는 장벽들이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장벽이 다음에 소개하는 5가지다. 반사적 반응. 첫 번째 장벽은 당신 안에 존재한다.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이내 맞받아치려는 본능이 발동한다. 이렇게 되면 작용, 반작용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양쪽 모두 얻는 게 없다. 반대로 빨리 불편한 협상을 끝내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충동적으로 양보해 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 협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의 약점을 노출함으로써 앞으로도 상대에게 이용당할 여지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협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상대가 까다롭기 때문만이 아니다. 상대의 그런 면을 부추기는 당신 자신의 반응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 두 번째 장벽은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상대의 공격 뒤에는 분노와 적대감이 도사리고 있고 고집스러운 태도의 이면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상대는 자신이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확신하며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의 싸움터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흉한 술수를 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상대의 입장. 공동 문제 해결에서는 당신과 상대가 함께 문제를 직시하고 협력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당신의 항복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장벽이 될 것이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배웠던 전형적인 협상 방법처럼 말이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 이외에 유일한 대안은 자신이 항복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상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추워도 없다. 상대의 불만. 당신의 목표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는 그런 목표에는 관심이 없으며 협상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조차 모를 수 있다. 또 당신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을 알더라도 물러서면 왠지 체면을 잃는 것 같아 내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합의안을 낸 쪽이 당신이라면 그것이 당신 아이디어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나올 수도 있다. 상대의 파워. 상대가 협상을 승자와 패자 간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협상에서 반드시 당신을 꺾으려 들 것이다. 나는 입장을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입장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자신의 파워를 이용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굳이 당신과 협력하려 들겠는가? 협상의 상대로부터 노라는 대답을 듣지 않으려면 당신 자신의 반사적 반응, 상대의 감정과 입장, 그리고 상대의 불만과 파워, 이 5가지 장벽을 뚫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상대가 버티기와 공격, 속임수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상대의 본성이라 여기고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상대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대도 설득할 수 있다. 본능적 감정과 반대로 행동하라.
나는 이 책을 통해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5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이 전략을 항해술에 비유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항해를 할 때 똑바로만 나가면 오히려 목적지에 닿지 못할 확률이 크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거친 바람과 파도를 넘고 암초와 모래톱을 피하며 휘몰아치는 돌풍과 폭풍도 뚫고 가야 한다. 이 같은 바다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배를 지그재그로 몰면서 피해가는 수밖에 없다. 협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쌍방이 만족하는 합의점이 목적지라면 서로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옵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하지만 반사적 반응, 감정, 고집스러운 입장, 불만족, 힘을 앞세우는 공격 등으로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직선 경로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의 노를 피할 수 있는 우회의 경로를 찾아 항해해야 한다.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원칙의 핵심은 목표를 우회하는 행동에 있다.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 당신의 본능적 감정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상대가 버티기나 공격 전술을 쓰면 적대감이 생기고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상대가 비합리적인 입장을 고집하면 당신도 맞받아치고 싶을 것이다. 타협을 거부하는 상대를 궁지로 몰아붙이고 싶고 공격을 해오면 더 강한 공격으로 대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처럼 본능대로 행동해서는 당신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상대가 의도하는 게임에 휘말려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때 협상 당사자인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최선의 대안은 바로 그 게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상대의 방식에 끌려가는 대신 당신의 방식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 바로 공동 문제 해결 방식으로 게임을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베이브 루스로 통하는 뛰어난 홈런 타자 오 사다하루가 자신의 배팅 비결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상대팀 투수를 자신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투수가 공을 던지면 자신에게 홈런 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함께 이기려는 협상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협상 상대를 쌍방이 만족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파트너로 대한다. 유도나 합기도에서처럼 당신은 양자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맞대결을 피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저항을 꺾으려고 힘을 쓸수록 그 저항은 거세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신은 저항을 우회해서 역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협상 전략의 핵심이다.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협상 전략은 상대에게 당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다. 상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대신 그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보다 그가 스스로 알아내도록 배려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마음을 바꾸도록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다. 상대의 저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당신이 할 일은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다. 상대가 공동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장벽 때문이다. 협상가로서 당신의 목적은 쌍방이 만족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상대의 노와 예스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장벽들을 돌파하는 것이다.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협상 전략에는 5가지 장벽의 특성에 대응하는 각 단계별 대응책이 있다.
제1단계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장벽은 당신의 반사적 반응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반사적 반응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올바른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미지는 협상 테이블에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협상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발코니로 나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2단계 논쟁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 선다. 당신이 극복해야 할 두 번째 장벽은 상대의 방어 본능, 두려움, 의심,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다. 이런 감정들은 아차하는 순간 당신을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당신은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당신이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면 상대 역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 공동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상대가 예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상대는 당신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당신은 이와 반대로 상대의 편에 서서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주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존중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라. 상대와 어깨를 걸고 문제를 직시하고 싶다면 상대의 입장에 서줄 필요가 있다. 제3단계 거부하지 않고 게임의 틀을 바꾼다. 이제 당신은 본격적으로 상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상대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일방적으로 당신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면 공동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그럴 때 상대의 주장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자기 입장에 더 집착하게 된다. 반대로 대처해 보아라. 즉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다 수용하라. 다음은 상대방의 요구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재구성하라. 다시 말해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런 주장 뒤에 감춰진 의도를 탐색해 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걸 원하는 이유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는 상대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파트너인 것처럼 대하라는 말이다. 이러한 전략은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4단계 몰아붙이지 않고 다리를 놓아준다. 이제 당신은 상대를 공동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상대는 뭔가 못마땅해하고 합의의 이득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억지로라도 밀어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지만 그럴수록 상대의 저항이 거세진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번에도 반대로 행동하라. 중국의 현인이 말했듯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놓아주자. 즉 상대의 이해관계와 당신의 이해관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고리가 필요하다. 상대가 체면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협상 결과를 상대의 승리처럼 보이게 만들라. 이러한 네 번째 전략은 황금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5단계 내 힘을 상대에게 실어준다. 당신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대는 파워게임으로 당신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협력을 거부할지 모른다. 이럴 때면 당신 역시 더 큰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위협도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맞서기도 하지만 이래서는 협상이 결실을 맺기는커녕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치달을 뿐이다. 이때 최선에 대하는 당신의 파워를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쓰는 것이다. 당신의 협상 파워를 키워서 상대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데 쓰자.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협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으며 당신과 협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자. 이러한 5번째 전략은 일깨워 주는 데 힘을 쓰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단계의 순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도 없앨 수 없다. 또한 게임 양상을 공동 문제 해결 구도로 바꾸지 않으면 상대에게 황금의 다리를 놓아주기 힘들다. 다시 말해 당신이 한 단계를 넘었다고 해서 그 단계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종종 발코니로 나가야 하며 상대가 또다시 분노와 실망감을 표시하면 그때마다 상대편에서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은 마치 심포니 연주에서 각각의 악기들이 저마다의 음색을 내면서도 화음을 이뤄내는 것과 같다.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협상 전략은 성마른 상사에서부터 적대감을 보이는 동료, 깐깐한 고객, 그리고 변덕스러운 10대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 적용할 수 있다. 전쟁을 막으려는 외교관이나 소송비 부담 때문에 법정 분쟁을 피하려는 변호사, 갈등을 겪는 부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상황과 상대방은 늘 바뀌기 때문에 이 5가지 전략을 어떤 상황에서나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이 원칙들을 당신 고유의 상황에 적절하게 결합시킬 줄 알아야 한다. 어떤 협상에서든 100% 성공을 보장하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다. 하지만 인내와 끈기를 바탕으로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협상 전략을 구사한다면 제 아무리 어려운 협상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혼자 이기지 마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